안녕하세요 여러분. 인간과 오크, 나이트엘프와 언데드, 네 종족 간의 끊임없는 치열한 전쟁 워크래프트3 리포지드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가 한 명의 전사가 되어 이 대서사시에 참여하는 것이라면 워크래프트3는 대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한 명의 사령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쓰라리였다면, 여러분들이 바리안이었다면 불타는 군단과의 전투에서 어떤 전략을 사용했을까요? 바로 이러한 상상들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 워크래프트3의 진정한 매력이 아닐까요? 주펜더와 로라이트의 워3 전략의 구성 세 번째 편. 이번 시간에는 오크 종족과 언데드 종족의 특징 및 빌드 오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편에서 소개하는 빌드 오더 역시 절대적인 빌드가 아니라 완전 초보자분들의 입문을 돕기 위한 참고용 빌드라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오크는 강인한 육체를 가진 종족입니다. 유닛 하나하나의 가격이 다른 종족에 비해 비싼 대신 강력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력 유닛인 그런트와 약탈병은 워크래프트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지상군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우직하고 야성적인 캐릭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오크 종족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특히 오크라는 종족은 쓰랄과 검기같이 워3를 잘 몰라도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봤을 만큼 유명한 캐릭터들이 소속된 종족입니다. 그만큼 오크 종족만의 색깔과 멋이 뚜렷한 종족이죠. 이러한 오크에서는 원원원 빌드를 추천해드립니다. 원원원 빌드란 병영, 야수 사육장, 타우렌 토템을 한 개씩 지어서 병력을 생산하는 빌드입니다. 오크 종족은 중반이 강력하다는 이점을 살려서 빠르게 전당을 보루로 업그레이드하고 본격적으로 부대를 갖추면 되겠습니다. 우선 4개의 일꾼을 금광에 넣고 남은 한 기로 폭풍의 재단을 건설합니다. 이후 첫 번째 생산된 일꾼으로 오크 진지를 건설해 인구수를 확보해주고요. 두 번째 생산된 일꾼으로는 병영을 건설하고 이어서 생산된 일꾼은 금광으로 투입합니다. 이후부터 생산되는 일꾼들은 모두 나무로 보내주면 되는데 이때 인구수가 16이 되면 이 나무를 캐던 일꾼 중 한 기로 두 번째 오크 진지를 건설해줍니다. 이후에 부두교 집회장을 건설하여 아이템을 구매할 준비를 해주고 인구수 23이 될 때 본진을 보루로 업그레이드하면 되겠습니다. 본진이 업그레이드 될 때까지 여러분들의 인구수를 29로 만들어주세요. 이때 여러분들의 부대는 검기와 4기의 그런트가 생산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루가 완성되면 야수 사육장과 타우렌 토템을 같이 건설해주고 두 번째 용도 합류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건물들이 건설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그런트와 약탈병, 영혼 방랑자를 섞어서 인구수 50을 구성해주세요. 여유가 된다면 코도비스트도 함께 섞어주면 더욱더 강력한 부대를 구성할 수 있겠죠. 언데드는 죽은 자들이 부활한 컨셉으로 워크래프트 세계관 최고의 빌런으로 평가받는 리치왕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족입니다. 죽음을 테마로 한 종족답게 유닛들이 대부분 음침하고 어두운 매력을 가지고 있죠. 언데드는 특이하게도 역병이라는 특수한 지형 위에서만 건설이 가능한데요. 이 역병은 유닛들의 체력을 회복시켜주는 수단이기도 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언데드는 후반에 강력한 화력을 뽐내는 종족입니다. 많은 마법들을 활용해서 순간적으로 강력한 일격을 날릴 수 있지만 그만큼 여러가지 컨트롤해야 할 요소들이 너무 많아 다른 종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종족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교적 쉽게 언데드 종족에 입문할 수 있는 지하마기 빌드 오더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지하마기는 초반에 생산하는 유닛이지만 극 후반까지도 주력 유닛으로 사용이 가능할 만큼 다재다능한 전천후 유닛입니다. 이 유닛을 주로 활용한다면 비교적 쉬운 컨트롤로 강력한 부대를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게임을 시작하면 두 가지 종류의 유닛이 보일 것입니다. 언데드는 금광을 캐는 수행사제와 나무를 캐는 구울이라는 두 종류의 일꾼이 있습니다. 역할에 맞게 수행사제는 바로 금광에, 구울은 나무에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언데드의 경우 다른 종족과는 다르게 수행사제가 건물을 건설하고 바로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생산하는 수행사제를 기다리지 말고 바로 금광에 있는 수행사제 한 기를 빼서 납골당과 무덤을 동시에 건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째 수행사제까지 생산을 마치고 자원이 모이면 어둠의 재단을 건설해 영웅 생산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인구수 확보를 위한 지거렛을 건설해주세요. 이 지거렛은 인구수를 늘려준과 동시에 방어 타워의 역할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을 할 때 일꾼을 보호할 수 있는 금관 근처에 건설해주면 수비 용도로도 활용하기에 좋습니다. 납골당이 완성되면 구울 한 기를 뽑아주고 이어서 무덤이 완성되면 이때부터 지하마귀를 생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물의 무덤을 건설해 아이템을 구매할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쯤 되면 지거렛과 어둠의 지단이 슬슬 완성될 타이밍인데요. 인구수가 확보되는 대로 선 영웅인 죽음의 기사를 고용하고 동시에 지하마귀를 생산해 부대를 갖추면 되겠습니다. 이후 지하마귀 3기를 생산하면 대략 인구수가 23 정도일 텐데 이때 본진을 망자의 전당으로 업그레이드 해주고 이후 구울 한두 기를 더 추가해 나무를 모아줍니다. 이후 망자의 전당이 업그레이드 되면 두 번째 영웅으로는 리치를 고용해주고 도살장을 건설해서 흑요석 조각상을 2기 조합해주면 부대의 구성이 얼추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초반에 지하마귀와 죽음의 기사만으로는 약간 사냥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유물의 무덤에서 강령술의 막대를 구입해 무덤 옆에서 사용하면 해골 2기를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해골들을 통해서 사냥을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해보세요. 초보자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지난 편과 이번 편을 통해 4개의 종족에서 초보자분들이 가장 쉽게 익힐 만한 빌드 오더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초반만 잘 풀어나가도 중후반 전투에서 어떻게 플레이하면 될지 감을 잡기가 훨씬 쉬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일이든 첫 단추가 중요한 법이니까요. 그렇습니다. 하나의 기본기가 있고 이 기본기가 잘 갖춰진다면 다른 응용 빌드도 도전해볼 수 있겠죠. 초보자분들도 이번에 소개해드린 빌드들 잘 연습하셔서 워크래프트에서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꼭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주로 유저분들이 많이 플레이하는 맵들을 소개하고 초반 사냥 동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이 워크래프트 3 배틀넷에서 1승을 하는 그날까지 주펜더 로라이트의 전략의 고사는 계속됩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